제 마이스토리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사장님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 마이스토리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최은교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1대 한은경 사장님이시고 2대 노이스 옷가미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에이스그룹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스폰서님들은 지금과 같이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사업자라 저희 함께하는 스폰서님들은 제3의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함께 누구랑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예전에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여가지고 유승우, 이세영 요즘에 뭐지? 무슨 끝동 해가지고 엄청나게 드라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아이도 저희 모델이었고 유승호도 저희 모델이어가지고 제가 브랜드 디자인실에 있을 때 주니어 패션 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던 회사였고 한 10년이 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장으로 은퇴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정말 죽을 만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도 연봉이 8,500이었어요. 마지막 퇴사를 할 때. 그래서 엄청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했었는데 그 돈 아시잖아요. 돈을 준 만큼 회사는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 정말 엄청 혹사된 일을 했고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너무 재밌게 시작을 했고요. 자,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엄청 마르고 그냥 아주 예민하고 정말 신경질적이고 다 나보다 나이 많은 팀원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눌러서 제가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민둥이로 일을 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받은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난임이란 판정을 받게 돼요.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난임이 됐었고 과연 내가 난임이 되는 이유는 정말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1년 동안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돈을 여기다 또 갖다 쏟아부는 케이스가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나중에 너무 화를 내면서 당신은 1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아이를 진짜 가지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왜냐면 평생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인공수정이 바로 된 거예요. 그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다가 그래서 인공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꼬맹이가 낳았는데 지금은 13살 된 아이가 됐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직업을 바꾸게 돼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고 다시 회사를 입사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고액 연봉자인데 제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길 회사에서 대부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는 그럼 어떡해요? 아이는 갖다 버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한 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대충 살지 않는다고 또 여기에 가서 또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막 정말 자격증 다 따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명 월천여사라고 얘기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계속 받고 마지막 퇴사할 때는 2천만 원의 수입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회사를 하면서 제일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건 매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정기 구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때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급 체계가 좀 있어요. 저도 명인급 제일 높은 급이었는데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해야 되는 거 매월. 근데 막내는 3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직급의 그 매출액을 하지 못하면 월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월급이 깎이는 이런 상황도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굳이 이러려고 보험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둘째를 낳게 됐고, 이 둘째를 낳으면서 주변에 이제 또 관계 형성이 되는데, 큰아이 엄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나는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주고 싶은데, 이게 다단계 제품인데 너 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가 뭐야?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다단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고 나는 그냥 매달 5만 원씩 매달 써 이렇게 뉴스킨을 근데 5년을 썼어 이러는 거였어. 전 사실 뉴스킨지 모르고 나는 언니가 5년이나 썼다면 나는 언니를 믿고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서 썼고 저희 아이들이 건조한 아토피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가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배가 같이 디자인실에 있었던. 그래서 이 언니는 나는 다단계라서 사업은 안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던 거고요. 또 제 회사에 같이 있었던 후배는 저한테 나는 무조건 이걸 사업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초대를 받았고, 리더스쿨에도 갔고요. 이렇게 저희 그룹에 여름에 GOT 미팅에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는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희 노이스 스폰서님께서 고기를 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리더 사장님이 고기를 굽지?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막내가 구워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이날도 스폰서님 다 해주시고 전 더 즐겁게 놀고, 저 노르라고 저희 아이 이렇게 다 봐주신 거예요. 그날도 저희 아이 이쁘다고. 정말 너무너무 좀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홈파티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리더스쿨 가긴 갔었는데, 그래서 한은경 스폰서님이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홈파티를 진행을 했는데, 홈파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인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언니를 불러서 언니 나 요즘에 피부 관리 집에서 받고 있는데 언니도 집에 와서 피부 관리 한번 받아봐라고 해서 한은경 스폰서님 대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매출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때는 동안 1, 동안 2, 동안 3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구매를 해서 가셨는데, 왠지 그날 느낌은 뭐였냐면 이 언니가 그냥 제 얼굴 보고 하나 사준 거지 계속 쓸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문을 하고도 좀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이날 이렇게 놀고 있는데 50만 원 매출이 난 거예요. 보험은 어때요? 디자인실은 어때요? 제가 가서 고객을 만나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렇게 제 노동 수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이 매출이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왜 매출이 나왔어요? 내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왜 매출이 그러니까 그게 개념 설립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기 구매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정기 구매를 스스로 걸고 그거를 제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강의에서 말하는 뭐 권리 수입이고 정기 구매라는 게 일어나는구나라고 고민을, 정말 좀 쇼킹한 충격이어서 이 이후로부터 제가 사업을 했고요. 저는 다단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저게 사업한 지 8년 차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다단계 인식이 좀 좋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12개월 된 아이를 3월 달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리더스쿨에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팀 미팅, 그룹 미팅을 가면서 열심히 했고, 근데 단 4시에 아이를 픽업을 하려면 회사에서 3시에 나와야 됐고, 저는 이 9시에 가서 3시까지 맞게 못하는 6시간 알바 같은 사업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에는 원먼스 트랙이라서 한 달 만에 BR 2000이 되지만 이때는 3개월 LOI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재수를 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LOI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만에 6000GV를 달성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의 저는 스타 포텐셜이라고 6개월 동안 3000GV를 하게 되면 본사 임원진과 식사를 하는 기회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신인상 같은 거잖아요. 뉴스킨에서는. 저희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배지가 너무 받고 싶고, 트립에 가면 이 스타 포텐셜에 갔다 온 사람한테 좀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6개월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3000GV를 꾸역꾸역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한 건 시스템으로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엄청나게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BGR을 요 첫 번째 것도 뉴스킨이 너무 쓰고 좋아져서 찍은 BGR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여드름이 너무 좋아서 BGR 측정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가요. BGR 측정 정말 창피해가지고 여드름이 나고, 쌩얼을 절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화면은 사실은 더 뽀얗게 나오죠. 화면이니까.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윤주 사장님 저 엄청 여드름 좋아졌죠. 동안방에 보시면. 그래서 엄청 많이 좋아진 상태고, 제가 티알라인티를 하면서 이 겪었던 명언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원단독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옷을 원단을 공장에서 나오면 그 페인트 염색이 되어 있고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온몸으로 저는 10년 이상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티알라인 티를 여름에 했는데 맨 처음에는 손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발처럼.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서 티알라이트 명연이라 생각을 못하고 아 내가 요즘 살림을 많이 해서 주부스진이 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손이 한바탕 다 벗겨지고 나니까 또 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파마네스 공부했던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 손발이 이렇다고 얘기했더니 이게 명연이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 스폰서한테 항의하려고 찍어서 보낸 사진. 아니 제 손이랑 발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제품이 안전한 거 맞냐 이러면서 막 항의하려고 보냈던 사진이 지금 제 사업 자료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처음엔 아이를 낳아서 되게 푸석한 얼굴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 아기가 이제 그때 한 5개월? 뭐 이 정도 돼서 막 업고 운동한다고 나갔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 해독만 했는데도 그때는 티알라인트 하기 전에 저는 3개월 해독을 했었는데 여드름이 좋아지고 붓기도 빠지면서 정말 몸무게 움직이는 것보다 부종이 내려가는 게 엄청 느껴졌고 마지막에 티알 하고 나서는 훨씬 더 좋아진 몸으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티알라인트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트립도 다녀오고 뭐 핀업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33LC의 운영진으로 저희 원장님이랑 총무님이 계시고 저는 4명의 마스터와 마스터 중에 들어있고요. 또 4명의 수석님들과 함께 운영진 10명이 33L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운영진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들어오고 싶죠?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저희 GOT 그룹에서 헬시 원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시 원장은 내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룹의 모든 소비자를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러면서 저도 일이 즐거웠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벨로시키 아카데미 강사는 사실은 예전에는 직접 가서 했었었잖아요. 사무실에서. 아마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강사하기 좀 저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강사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비대면이 되면서 어, 이현주 사장님 전화하셔가지고 벨로시티 강사로 추천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노라는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올해 보물지도에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기 주체가 되기라고 써놨어요. 12월 1일자에. 근데 그게 12월 10일인가? 그거 보물지도 만들자마자 벨로시티 강사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물지도에다 괜히 저 말을 써가지고 이 책임지지도 못할 강사가 돼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받았을 때 일단 진행을 했고 그래도 노하우도 있고 삼삼일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장님께 많이 안내해드리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새로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본사 자료를 다시 영상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인바디 해석하는 심화 자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심화 자료가 올라온 이후로부터는 이걸로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파트너 사장님 공유할 때. 그래서 사장님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체구성. 그 다음에 나의 인바디 바디 타입, 비만, 근육도, 연구 항목. 사장님들 제가 이 PPT, 이 사진 캡처하는 것도 드릴 거고 하지만 본께적 꼭 적으시고요. 용어 어려워요, 인바디는. 용어 어려우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필기하셔가지고 이번에 티알라인티 이 강의 듣고 나시면 대박 나실 거예요. 자, 인바디는 생체의 미세한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 생체 저항을 통해 몸의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몸이 어떠어떠한 상태인데 내 몸의 그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을 전류를 통해서 보내서 저희가 손을 잡으면 강의가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포 사이가 넓어서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챌린지는 뭘까요, 사장님들? 챌린지는
인바디를 통한 숫자 게임이에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비만일 때는 넓어요. 근데 세포의 다이어트를 90일 하고 나면 어떨까요, 사장님들? 세포 사이가 줄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가 이 사람의 세포 사이가 줄어서 날씬해졌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인바디 측정할 때 겨드랑이 붙지 않아야 되고 팔을 벌리고 찍고 곧바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누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찍으셔야 되고, 운동 전, 샤워 전에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를 시작을 하면 되게 체지방이 높게 측정이 돼요. 생리를 할 땐 체온이 높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챌린지 기간을 할 때는 생리를 좀 미뤄서 하시거나 당겨서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화장실 다녀와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변의 무게도 무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90일 동안 사장님들께 챌린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팁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바로 측정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라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요행을 하지 않는 저의 몸을 알 수 있어요. 뭐 갈바닉을 하면 좋대더라, 샤워를 하면 좋대더라. 엄청난 많은 비법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카더라 통신이. 사실은 그런 거는 그냥 비법이에요. 그냥 요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인바디 측정해서 본인 몸을 항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표에 기본적으로 요 4개 항목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수분은 맨 첫 칸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가로에 들어있는 게 표준치고요. 체수분이 내 상태니까 내가 가로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가장 그걸 보시면 되고, 세포의 수분비 분석을 체수분할 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포의 수분비는 세포와 세포의 간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표준 범위를 380을 기준으로 390까지 봐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고 윤주 사장님도 아마 하셨을 때 보셨었지만 375, 0.375, 3701일 때 인바디가 너무 예쁜 인바디가 나와요. 그래서 붓지도 않고 정상치는 380이고요. 다이어트 속도가 좋으신 분들은 0.375 이 기준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수분은 세포 내의 수분과 세포 외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짠 음식 같은 걸 먹으면서 저희는 부종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나 신장,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부종의 원인이 되는데, 심장내과, 신장내과에 가면 인바디 기계가 달라요. 측정치가 달라요. 그래서 인바디 홈페이지 한번 보셔서 우리가 똑똑한 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정보 지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내과에 대한 인바디를 보시면 부종 수치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인바디 기계를 사용하면 우리는 가장 원론적인 인바디 회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인바디 회사, 저희 나라 건 거 아시죠? 인바디 회사 외국 거 아니고요. 저희 나라 건데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바디에 대한 아주 중요성도 한번 보시고요. 수분대사가 이상하거나 근육이 부종되면 또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요 세포의 수분비 하나만으로도 티알라인지 설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자, 단백질은요, 사장님,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로 안에 내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단백질은 체성분의 약 12에서 15% 이상의 차지를 하고 있고, 질소 함유를 하고 있는 유기복합체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결국은 내 몸에 이렇게 근육이 잘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조직과 혈액 내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포도당 합성을 하는데 탄단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과잉 섭취라고 얘기하는 건 단백질만 먹어서가 아니라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서 걔네들이 변화하면서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독인 것 같아요.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단백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빈혈이나 피로 있는 사람들 부종, 여기 부종 바로 나오죠. 그래서 세포의 수분비가 단백질 때문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이 키포인트를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그 왜 예전에 저희가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얘기하면 아니야 안 먹어 못 먹어서 부은 거야 얘기하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단백질이 결핍이 되면 부어요 부종이. 그 농담 삼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 혹시 못 먹어서 부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나 많이 먹어서 부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편히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무기질은 칼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체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체중의 1.5에서 2.2%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을 떨어뜨리는 촉매제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지방이 아니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골격기나 치아 구성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골격이나 치아 구성이 99%인데 그럼 이 1%는 뭘 하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요. 자, 여기서 가장 쉽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 아이들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찡찡거리는 애들 있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징징징거리는 어른 있죠. 스트레스 자기 되게 많이 받고. 이분들 칼슘 다 부족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점검월스를 메가로 먹였을 때 잠도 잘 자고 징징거리지 않아요. 징징거린다는 건 자기 몸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 그래서 칼슘이 골격이나 치아를 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도 저희가 애매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알라인티 하면서 칼슘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쉐이크 먹으면서 하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과 칼슘이 채워지면 아이들이 편안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티알라인티 할 때 그 우리가 컨트롤해서 스트레스 물질 완화를 하지만 이 칼슘이 하는 역할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티알라인티가 들어갈 때 무조건 봄포뮬러가 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단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엽산제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엽산제 이름 뭐였죠 저희? 엽산제 아시는 분? 임산부들 먹는 엽산제. 대답해 주세요. 빨리 찾아보기. 윤주 사장님 이름 뭐예요? 엽산제?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서 알려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카트리지 아이언. 포뮬런 아이언 이센셜즈. 맞아요. QBS 체크하면 엽산 파트가 빠지신 분들은 꼭 이거 넣어주셔요. 왜냐면 빈혈 수치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코티토릴과 아이언 이센셜즈, 봄포뮬러는 저는 정말 티알라인티 하면서는 정말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화장도 잊지 마세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골밀도의 변화는 50대 폐경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고요. 칼슘의 흡수는 정말 우리 몸이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성장기 어린이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75%까지 흡수가 돼요. 근데 또 성인 임신하면 어때요? 베이비가 칼슘이 필요하잖아. 걔가 자라야 되니까.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 엄마 걸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은 60%까지 또 칼슘 흡수를 높여지게 돼요. 근데 성인이 되면 2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먹는 거에서도 20%밖에 안 되는데 먹지도 못해요. 칼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유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데 30%밖에 들어오지 않고요. 멸치를 4분의 3컵을 먹어야 되고 브로콜리 6개를 먹어야 되고 시금치 2단을 먹어야 돼요. 난 절대 못 먹어 저만큼. 그 브로콜리 한 3, 4개만 먹어도 포만감 되게 올라오지 않아요? 전 또 턱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거 씹으면 그렇게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푹 익은 건 또 싫어해. 그래서 되게 식감 때문에 딱딱하게 만들면서도 많이 먹지도 못해요. 곰포물로 먹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 차트를 고객한테 보여주면 고객들이 되게 많이 놀라요. 뭐라고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비타민 D는 오전 10시부터 3시 사이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이 돼야 된대요. 이 15분 이상 햇빛이라는 거는 뭐지? 오염 물질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저희는 오존층도 있고 다 안전 환경 호르몬 아니 이렇게 약간 미세먼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피부 노화도 생기고 백내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흡수력도 고객님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D 우리 같은 나라에 특히 서울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리고 자,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타입인데요. 우리 요 차트 꼭 잊지 마세요. 표준 체중 강인형. 그러니까 보통 표준 체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건강한 근육질이 많은 사람, D타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격근량이 많이 배가 나온 쪽. 그리고 표준 체중 건강형. 이것만 돼도 날씬해요. I타입. 근데 어때요? 우리 보통의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C타입이죠. 저도 C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골격근량이 좀 높은 C타입이에요. 그래서 체지방량을 계속 낮추면서 골격근을 높이면 건강한 체형이 되니까 저희는 계속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이걸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타입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너는 C야. C가 뭔데?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차트 되게 중요해요. 50kg인데 이런 뚱뚱한 50kg가 될지 근육이 많은 50kg가 될지 이효리도 엄청 날씬하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50kg가 항상 넘는데요. 근육량 때문에. 이효리 몸매만 돼도 좋겠다. 우리가 다. 그죠? 그래서 D타입과 I타입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체지방률, 과체중에 대한 수치는 이 정도는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이상, 여자는 28 이상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만의 원인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만의 원인을 소비자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여야 되냐면 호르몬에 대한 얘기예요. 호르몬. 왜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렙틴이랑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건 호르몬 교란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대사장애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장님들이 포인트를 알면 되는데 T-라인 T 때 하면서 제일 주의할 점 약물의 장기 복용인 사람들에게 약물을 끊어야 된다 아니면 지속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약을 먹는 사람 고혈압 환자야. 당뇨 환자인데 T-라인 T 하면 약 끊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본사는 소비자 편이에요. 사업자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사는 파마넥스를 판매하면서 거기 써여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무조건 끊으라고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티알라인티를 먹으면서 고혈압 약을 드시면 한 달 있다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수치 검사를 하러.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얘기를 하면 한 2탄이 딱 지나면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요. 선생님, 제 컨디션이 좀 좋아져서 중간점검 한번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고혈압 수치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약을 좀 줄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약을 많이 먹으면 티알라인티의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항생제 때문에 파마넥스가. 그래서 윤주 사장님 말대로 관계에 의해서 그분한테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해봤더니 약을 안 먹는 분들이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약을 끊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듣고 좀 따라 보실래요?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입에서 노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티알라인티를 케어할 때는 노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항상 요런 멘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저희가 콜드반에서 배운 얘기인데 티알라인티 전단지는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티알라인티 네. 전단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그러면 화나고 다이어트 안 한대요. 아, 진짜요? 정말 콜드의 전단지는 정말 뚱뚱한 사람한테 주면 나보고 뚱뚱하다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요, 진짜로. 그래서 다이어트 전단지는 정말 예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헉, 지금 몸매 관리 하고 계시죠? 너무 예쁘신데 저희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콜드할 때 다이어트가 먹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 예쁜 사람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데 절대 주변에서 몰라. 근데 저희처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머, 우리 회사 모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하세요. 너무 몸이 예뻐요. 저희 걸로도 더 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다이어트 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소비자를 컨택할 때도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는 몸무게대가 80kg 이상이에요. 어차피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뺄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 과체중이니까 저 사람이 뺐으면 좋겠잖아요. 안 빼진다는 걸 그냥 인지해서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을 타겟팅할 때도 그냥 예쁜 사람한테 하세요. 다이어트 가장 니즈가 높은 사람은 55kg예요. 55kg에서 6kg만 빼고 6% 빼서 49가 되고 싶은 사람들. 제일 욕구가 높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너 20대 어땠어? 저도 그랬거든요. 언니 디자인실 있을 때 너무 예뻤잖아. 근데 애 낳고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언니 우리 그때로 돌아가자. 저 그 말에 진짜 꽂혔거든요. 근데 제가 고객 상담을 할 때 20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가 제일 예뻤어요? 결혼할 때가 예뻤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추억에 스스로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때 너무 예뻤는데 우리 이때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이때로 가고 싶다. 그래서 다이어트 임상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티알라인티 상담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티알라인티 상담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티알라인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장님들도 상담하실 때 그렇게 한번 팁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비포 애프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20대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살이 33살, 34살부터 살이 좀 쪘었는데 정말 20살 때는 왜 20살에 살이 찌는 거야? 아니 20대는 44 입어야지 왜 55 입어? 저는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피팅 모델도 하고 디자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여성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복 피팅 모델도 하고 이래서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왜 77이 필요한 거야? 막 그때는 몰라가지고 막 이랬었어요. 체형이 변한다는 걸 인지 못해서 20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20대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솔직히 20대 생각보다 되게 뚱뚱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날씬했었던 적도 없어. 20대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워너비 몸매가 필요하더라고. 너는 어떤 몸이 필요해? 너는 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기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아기부터 비만이었던 거지. 항상 통통족이었어. 그래서 한 번도 살을 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20대 친구가 살을 빼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넌 어때? 이렇게 느끼면 그 사람의 욕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니즈 파악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0대, 30대들은 본인 제일 예뻤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50대, 60대들은 내가 조금만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누가 예쁜지가 제일 고민인 거예요. 너 이렇게 예뻐져서 내 몸이 자산이니까 남자를 좀 달리 만나볼래? 이렇게 직타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 고객한테. 야, 너는 걸어 다닐래? 포르쉐 타고 다닐래? 이랬어요, 제가. 그러면 포르쉐 타고 다니는 애가
뚱뚱한 애를 선택할까? 아니면 자기 포르쉐 옆에 정말 예쁜 여자를 앉히고 싶어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 난 포르쉐 타는 남자를 만들려면 자기 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니즈 파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비만한 원인을 찾을 때도 그 사람의 포인트가 뭔지 많이 체크하시면서 티알라인티 고객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여기 설명드릴게요.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워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거고 화학 시간에 했던 거라서 너무 싫은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밀라이즈. 이거는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인데 뭘 소화한다고 나오죠? 탄수화물을 소화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잘 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요. 너 술 먹고 토해봤어? 안 토해봤어? 토해봤지? 그러면 뭐 나와? 라면 나오지 않아? 삼겹살 먹은 라면 나오지. 밥알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고기는 안 나와. 그래서 고기는 위에서 소화가 돼요. 여기 위액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위액으로 안 나와요. 입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꼭꼭 잘 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장님들 너무 싫죠? 내가 토한 거 확인하는 거 얼마나 싫어. 근데 너무 선명하잖아요. 라면 가락이 막 나와. 안 씹어. 술 취해가지고 안 씹어서 뿌르르 삼키다가 이거 확인하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고기는 안 나오잖아. 고기덩이가 나오냐고요. 그럼 큰일 나. 그 사람은 병원 실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에서 위 기능이 좋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단백질 기능이나 효소작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 팁으로 재밌게 알려드리면 왜 꼭꼭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딱 돼요. 사람들은 아밀레아제, 펩신, 뭐 위, 저당 이런 거 얘기해봤자 골치 아프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제일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 때 딱 공감대 형성이 딱 되게 하는 상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비만의 원인 중엔 과식이랑 운동 부족이 있죠. 자, 요 차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보면. 운동 부족, 뭐가 해결해줘요? 33일씩 줌바디, 맞죠? 줌바디 해결해주고, 과식은 33일씩 프로그램에서 90일 동안 식단 제어를 해주잖아요. 이 차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과식은 33일씩, 운동 부족은 줌바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정말 싫죠? 지방 1kg 엄청나게 크네. 근데 이 당 하나가 지방이 1kg래요. 내 몸에 들어오는 것. 정말 싫어요, 정말. 지방 실제로 보면 이만한 거 아시죠? 진짜 큰 거. 하여튼 우리 고기 한 근 사면 얼마예요? 내 주먹 한 2개 정도 되나요? 안심, 등심 사면 내 주먹 요 정도 되나요? 엄청 작잖아요. 근데 지방 1kg는 이거 몇 배야 하자니 부피가 이만하잖아. 그래서 아까 50kg 사진 보였죠? 근육 50kg와 지방 50kg.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로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과탄수화물 섭취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그래서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는 거는 혈당이 증가하게 돼서 인슐린이 올라와서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엔 탄수화물을 막 넣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빵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개선이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는 정말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 내장지방 파트. 내장지방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기름 낀 거. 식습관으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지방을 가장 큰 문제는 염증 물질이 나오고 혈관 조직이 확장되고 뇌나 심장, 신장, 간 등의 장기의 영양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 수치가 있는 거죠. 고혈압, 당뇨 파트 정도. 그래서 복부 비만 제일 중요하고요. 근육의 발달도를 보시면 인바디 할 때 풀어드릴 거지만 상하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 근육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상체 강화를 할 건지, 하체 강화를 할 건지는 여기 근육 발달도 평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은 일반 건강인들은 0.8에서 1.5g에 내 몸이랑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60kg이신 분들은 몇 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될까요? 60g에서 90g까지 섭취하시면 돼요. 1에서 1.5배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양도 체크를 해보시고, 위상각 평가. 위상각이 뭐냐면 세포막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높은 위상각은 저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암이 걸렸어, 우리 몸에. 그러면 위상각이 4인 사람과 6인 사람은 누가 먼저 암을 이겨낼까요? 6이죠. 위상각이 높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 높아진다고 표현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1일 에너지 필요량은, 기초대사량은 뭐예요, 사장님들? 내가 숨만 쉬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1일 에너지 필요량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에다가 에너지 활동 에너지를 넣어주고 특이 동적 대사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에너지를 활동 에너지만큼을 그거보다는 더 넘어서 먹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는 게 약간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세포량은, 그리고 체세포량은 세포 내 수분과 단백질의 합인데 이거 건강체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인바디 점수. 인바디 점수는 보통 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70 미만이신 분들도 있어요. 50대나 60대. 아, 근데 70 미만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쉐이크를 먹게 되면 균형 있는 영양소, 단백질, 칼로리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식단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인바디 강의는 끝났고요. 자, 사장님들의 개별 인바디 컨설팅 하시는 시간 해드릴게요. 저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강의하면서 살에 걸렸나 봐요. 깜짝아. 자, 이제 인바디표 한번 볼까요? 제가 노트에다가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나이가 37세 여성이에요. 그리고 신장은 160. 그래서 인바디표 상담하실 땐 상단의 회원번호에 이름을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회원님도 자기 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자, 이분의 상태를 보시면 체수분은 어때요? 어디에 걸쳐 있어요? 표준 중간쯤에 걸쳐 있죠. 그리고 단백질은 여기 아래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무기질도 여기 쪽에 끝에 거의 이쪽에 약간 걸쳐 있으신데 지방량은 지금 표준보다 17.2kg이어야 되는데 33.5면 엄청 오버되신 분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은 다이어트 해야 될 의문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이어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C타입인 거죠. C타입. 근데 이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공격근량이 표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요. 맞죠? 표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만 빼면 돼요? 체지방 양만 다운시키면 돼요. 근데 지방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빠져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아이를 난 출산하시는 사람이라면 체지방 양을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건 호르몬 요법으로 이 사람을 빼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체지방률 너무 높죠. 보통 체지방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되고 가운데 수치 보시면 28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항상 이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는 체지방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무게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세포의 수분비예요. 세포의 수분비가 0.375예요. 이 사람 부종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종 없죠. 그래서 참 건강체인 몸이긴 해요. 그래도 항상 여기 부종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체가 0.370인데 하체가 0.390이에요. 그러면 다리 부종이 엄청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프는 거죠. 그 림프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갈바닉 안내해 주시고 다리 운동 하는 방법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엄청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식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됐고요. 아직도 내장 지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위상각 엄청 좋죠. 보통 4.2 정도 많이 나와요, 여자들은. 되게 생각보다 좋은 인바디인 것 같으면서도 지방량이 엄청 많은 인바디죠. 사장님도 항상 보실 때 소비자랑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세포의 수분비 하나만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저한테 주신 사장님들 중에 인바디표 저한테 보내주신 거 공유해도 돼요? 공유해도 될까요? 제가 여기는 이제 이 패드에 대한 건 안내해서 좀 나가고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